우리 아이 영어 어떻게 시켜야 될지 고민되시죠? 방학이 짧아서 학원에 특강 보내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놀릴 수도 없는데요. 오늘은 방학 기간 이용해서 초 4, 5, 6학년들이 보면 좋을 만한 문법책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선행을 많이 하지 않은 평균 레벨의 학습자를 위한 영상이니까 레벨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My Next Grammar라는 책이에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출판사 이퓨처에서 나온 책인데요. 제가 강사 생활 한 12년쯤 전에 시작할 때부터도 많은 기관에서 사용했던 책이고 정말 활용도가 진짜 높게 많이 쓰이는 책이에요. 뭐 영어 학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방과 후 영유에서도 이 아래 단계 My First Grammar 많이 쓰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 책인데요. 그 이유는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어려운 점이 사실 앞에 나온 내용이 아이들이 기억이 잘 안 나고 활용 문제가 나왔을 때, 적용 문제가 나왔을 때 앞에 개념이 잘 생각이 안 난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누적된 개념 학습, 반복 학습을 가능하게 만들어 놨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어요. 처음부터 좀 보자면요. 제가 단계를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단계가 My Next Grammar 시리즈는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근데 요 앞에 단계가 My First Grammar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 My First Grammar도 세 단계, My Next Grammar도 세 단계라서 총 합치면 6단계인데 그 My First Grammar 같은 경우는 초 3, 4학년들이 보면 좋은 정말 기초 문법 학습서고, 이제 이 My Next Grammar는 뭐 4학년 2학기 정도 시작하면 아주 적합한 그런 책이고요. 구성도 조금 그런 글밥이나 이런 아이들의 이제 독해력이나 어떤 예시의 문장의 뭐 단어 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도 My Next Grammar는 이제 4학년 2학기나 5학년 학생들 평균 레벨의 학습자가 하기가 이제 굉장히 좋아요. 구성은 이제 한 단계에 스튜던북이랑 워크북이랑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스튜던북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나 어머니랑 같이 할 수 있는 책, 그 다음에 워크북은 아이가 혼자 하거나 숙제로 하기 좋은 그런 책이에요. ELT 학습서다 보니까 스튜던북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이제 100% 영어 설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past simple 그 과거 시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아이가. 그러면 이렇게 긍정문, 부정문 이런 식으로 도표화, 도식화돼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그거가 이제 한국말이 없다고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워낙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 구별이 안 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사실 문법의 용어도 같이 이제 들어가야 될 그런 시점이기는 하기 때문에 아이의 영어로 된 그런 문법서를 보는 거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더 영어스러운 맛을 보기 위해서는 이 책이 어떤 예시나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잘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요 책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누적된 개념 학습을 할 수가 있다. 그날 이제 배운 것들을 아이들이 잘 기억을 하죠. 예를 들면 뭐 현재 시제로 오늘 배웠어요. 그럼 현재 시제 잘 소화를 하고 그 다음날 과거 시제 배우고 세 번째 미래 시제 배웠어요. 그럼 월화수 이렇게 배웠다 치면은 목요일날 돼서 현재, 과거, 미래 시제가 한꺼번에 나올 때, 그때가 아이들이 딱 힘들어하는 시점이거든요. 그 말은 곧 뭐냐면 그날 배운 개념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갑자기 뭐 이제 시험 문제에는 보통 그 현재 시제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제 포괄하는 뭐 시제가 다른 문제를 찾아라든지 누적된 어떤 개념 학습을 반드시 문법에서 물어보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이제 레벨이나 학년을 막론하고 아이들이 가장 문법이 힘든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강사가 굉장히 클리어하고 아이의 어떤 그 학습 능력이 그렇게 많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학생인 경우는 그날 배운 문법을 이해를 하죠. 근데 문제를 왜 못 푸냐? 누적 학습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 책이 정말 훌륭하다 저는 생각을 해요. 누적 학습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개념 배우고 문제 풀고 개념 배우고 이제 문제 풀고 적용해서 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평범하고요. 한 개념당 한 주제당 2장짜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장에서는 개념이 들어가고 그게 이제 적용 문제 풀었다면 세 번째 페이지부터는 조금 더 확장된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기가 주어지고 이렇게 확장된 문제들을 풀게 돼 있고 여기 맨 마지막 코너 보이시죠? 이 맨 마지막 코너처럼 이렇게 조금 리딩 학습 안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확장된 학습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스튜던북의 구성이었는데 이제 반복 학습을 잘 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 장점이 이 워크북에서 이제 나타나요. 워크북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스튜던북의 개념 설명이 다 영어로 되어 있었잖아요. 워크북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국어 설명이 친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에서 이제 아이들 공부 시킬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문법은 사실 예복습이 진짜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예습을 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수학처럼 어떤 공식이나 새로운 개념을 배우지 못하면 그 다음 이제 문제가 풀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습을 시키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의 암기나 외워야 되는 그런 양들이 있기 때문에 이 워크북을 활용해서 한국어가 있는 것들을 조금 문법 노트에 정리를 해오거나 아주 가볍게 외울 수 있게끔 조금 그런 학습법을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과거 시제를 오늘 배운다, 내일 배운다. 그러면 오늘 이 과거 시제 워크북 보고 뭐 문법 노트를 좀 작성해 본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예습을 좀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예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튜던북 가서 선생님이나 엄마나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복습으로 워크북을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풀어놓은 이런 걸 좀 갖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과거 시제에 대해서만 풀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이 뒤에서부터는 뒷장부터는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가 섞여서 나와요. 여기 아이들 막 주르륵 틀리는 거 보이시죠? 이거 왜 이렇게 틀리는 것 같으세요? 이 시제가 한꺼번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보면은 My dad blank to work every day. 이거 every day에 저희가 동그라미 이렇게 쳐놨잖아. 이거 뭐예요? 매일매일 하는 어떤 습관적인 거를 뜻하기 때문에 과거 시제 말고 현재 시제 써놔라 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답을 뭐라고 썼죠? 오늘 과거 시제 배웠으니까 과거 시제 드라이브도 써놨죠.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체크한 건데 요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이 책을 잘 만들어 놨다.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두 번째 문장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Can blank me on the phone last Sunday 이렇게 썼어요. 그럼 last에 저희가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밑줄 쳐줬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과거 시제 써라 이 얘기죠. 과거 시제 오늘 배웠더니 2번 과거 시제 맞췄죠 얘. 그래서 cold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콜인가? 막 헷갈려요. 지금 현재 시제랑 나와서.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헷갈리기 굉장히 좋은 부분이다. 3번 볼게요. We blank to the radio at the moment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렇게 누적된 개념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My Next Grammar 이제 추천을 드리지만 요 같은 레벨을 바꿔서 다른 책들을 여러 권 풀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또는 이 My Next Grammar를 한 80% 이상 한 번에 그 소화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뭐 한 20% 정도 되는데 일반적인 책 같으면서도 아이들이 은근히 어려워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빠르게 여름방학 통해서 3주 동안 뭐 한 권, 뭐 스튜던북 워크북 매일 하나씩 해서 뭐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학기 중에 조금 편안하게 똑같은 레벨을 한번 2번 반복을 하셔도 되고 이 책은 충분히 그렇게 반복할 만한 조금 양질의 문법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제 2번 학습도 좀 추천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장점 같은 경우 양이에요. 그 양치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문법은 양치기다. 이런 말이 이제 맞는데 이 양치기가 왜 중요하냐? 1번 장점과 1번 문법 학습법과 조금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인데 반복을 많이 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개념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완전히 자기 거로 소화하기까지는 조금 반복 학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곧 양이라는 건데 요즘 이제 아이들이 되게 미디어 학습도 많이 하고 조금 뭐 이렇게 시각적인 거에 굉장히 조금 편리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문법책도 정말 간단하게 정말 기본 개념만 소개를 하고 문제에 이제 적용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문제 양도 굉장히 적고 페이지 수도 적고 이런 책들이 진짜 상당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문법책 같은 경우는 조금 예전에 나온 책들 그런 책들이 훨씬 더 질로서는 좀 좋아 보여요. 근데 이제 출판사에서 만들기에는 조금 요즘 학습자들의 어떤 성향과 뭐 그런 거를 분석을 해서 책을 만들겠죠. 근데 질적으로만 보자면 조금 예전에 만든 책들, 한 6, 7년 전쯤에 나온 책들이나 아니면 이런 My Next Grammar처럼 진짜 오래된 책들이 있잖아요. 이런 책들은 보면은 지금 세컨 에디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썼을 때 판이 아니에요. 근데 내용이 크게 변하진 않고 뭐 범위나 진도나 이런 것도 변하지는 않았는데 약간 이제 색을 입히고 조금 이 안에 이런 일러스트 이런 거가 추가된 거지 질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오래된 책들이 약간 양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괜찮다. 제가 생각하는 적절한 양은 스튜던북 최소 4페이지, 그러니까 2장. 그 다음에 워크북, 곧 이제 숙제책 얘기하는 거죠. 숙제책 2장. 4페이지 이렇게 똑같이 최소 8페이지 4장은 공부해야지 그거를 조금 완전히 그래도 소화를 한다. 그리고 소화할 시간이 주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짧게 막 한 장에서 한 장 반 정도 사실 한 페이지 차이긴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책 자체가 그렇게 학습자들한테 조금 이제 뭐 이렇게 문제를 그 주제에 대해서 깊이 소화하거나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자체가 않아요. 편집이나 어떤 이렇게 내용을 편집해 놓은 거 보면은 그냥 겉핥기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훑고 넘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책을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한 주제를 가지고 조금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시간을 주는 그런 책들 이런 책들이 저는 이제 문법서로는 굉장히 좋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 My Next Grammar 책의 그 활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퓨처스 이렇게 로그인을 하셔서 책에 이제 들어가 볼게요. 그래머 들어가셔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My First Grammar, Next Grammar 2개 보이시죠? 이 중에서 이제 각자의 아이 그 레벨을 고르시면 되는데 이제 초 4, 5학년 또는 6학년까지 My Next Grammar 사용하시면 된다.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My Next Grammar Second Edition Student Book 1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 2, 3 나와 있고 이 밑에 워크북 같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미리 보기를 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책을 먼저 들어가서 이 부가 자료를 좀 볼게요. 제가 여기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나머지는 거의 다 필요가 없어요. 테스트나 워크시트, 워크시트 K 이거는 코리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 세 개를 중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요 테스트가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 제가 먼저 다운을 받아놨는데요. 보시면은 테스트 같이 들어가 볼게요. 자, answer key도 이 안에 있네요. 그리고 placement 테스트, lesson 테스트, progress 테스트 이렇게 테스트 위주로 있는데 꼭 테스트의 형식이 아니라 그냥 복습식으로 아이한테 시키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는 입학고사 같은 거예요. 이 레벨을 1을 시킬지 2 시킬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럴 때 아이한테 이걸 한번 출력하셔갖고 이제 풀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20번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번까지 풀려서 아이한테 점수 스코어 매기는 거죠. 그래서 스코링 루브릭이라는 게 이제 점수 이제 체계표. 이 81개에서 100점 정도 맞은 아이는 지금 이제 단계가 이렇다. 이런 거를 측정을 해주는 자료예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81에서 100점을 맞았으면은 My Next Grammar 2나 or higher 더 높은 레벨을
선택을 하세요. 이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61에서 80점을 맞았어요. 그럼 읽어보면은 The student knows the majority of the grammar points converted in My Next Grammar 1. My Next Grammar 있는 거 거의 대부분 아니까 아이가 It is recommended that the student begin My Next Grammar 2 following a brief review of My Next Grammar 1. 자, My Next Grammar 2를 시작하면 굉장히 얘가 도움을 많이 받을 것이고 My Next Grammar 1을 brief review 빨리 복습을 하고 My Next Grammar 2를 시작하세요. 이런 얘기네요. 41에서 60점 맞은 아이는 The student will benefit greatly from studying My Next Grammar 1. My Next Grammar 1을 공부하면 진짜 도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체계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거 먼저 풀리시고 My Next Grammar 1, 2, 3 중에 이제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골라서 학습을 이제 시작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유닛 1부터 이게 22까지 있어요. 여름방학에 하기가 정말 딱이지 않나요? 레슨 테스트 22. 레슨이 22개면 방학 지금 거의 한 3주에서 4주가 안 되잖아요. 하루에 하나씩 하면 진짜 딱인 그런 책이네요. 그래서 22개의 과를 공부를 하고 월북까지 한 다음에 아이가 좀 잊어버릴 것 같다. 그럼 일주일 후에 정도 뭐 이런 거 풀어봐도 굉장히 좋겠죠. 처음 유닛 1에서 플러럴 폼, 그 싱귤러 플러럴 그 단수 복수 이거 배웠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려울 것 같다. 잊어버렸을 것 같다. 그럼 이거 이제 풀어오면 되고 그다음에 명사 앞에 언, 더, 이 관사 붙이는 거 이제 배운 거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거 풀고 그다음에 서술형으로 미스테이크 붙이는 거 이런 거 풀고 그래서 레슨 테스트 진짜 너무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레스 테스트는 레슨 테스트랑 다르게 훨씬 더 많이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드텀, 파이널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 진도표 짜셔서 약간 레슨 1에서 11까지 다 했다 그러면은 주말이나 어떤 하루는 이제 학습을 하지 않고 이거를 진짜 오답풀이를 해야 되는데요. 모든 학습이 그렇지만 오답풀이가 정말 그 학습의 거의 완성도를 확 높여주는 그런 이제 단계죠. 스텝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반드시 오답을 하여라. 그거는 이제 학년을 불문하고 정말 그 문법 학습의 정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오답풀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그 진도 양을 나가지 말고 이 미드텀이나 파이널 테스트를 그 하루 진도 양으로 아예 잡으셔서 지금 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50개 문제인데 1시간에 아이들이 50개 풀면 성공이에요. 그 1시간 풀고 그다음에 이제 틀린 문제들 쫙 오답 그 노트에 아까 예습할 때 예복습할 때 문법 노트 아이들한테 이제 쓰게 하셔라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그 노트에 똑같이 그냥 오답 노트 몇 페이지 이렇게 적어갖고 내가 미드텀 왜 틀렸나 뭘 틀렸나 알아보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1번 아이가 틀렸어요. 그러면 문법 노트 어떻게 하냐면은 There are 20 blank in this classroom 이거 적고 나서 아이가 2번이라고 이제 오답의 그 확률이 제일 높죠. child 단수였을 때 child니까 s 붙여서 childs 이렇게 이제 오답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틀린 이유를 적어야 돼. 그럼 틀린 이유 땡땡 하고 아이들한테 적으라 그러면은 내가 문제를 잘못 읽어서 내가 뭐 문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적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문법 규칙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child, children은 불규칙 명사이기 때문에 단수일 때 child, 복수일 때 children으로 쓴다. 이런 식으로 문법의 규칙을 그 내가 틀린 이유란에 적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등생 같은 경우 이제 잘 이해를 못하니까 뭐 문법 규칙 땡땡 이렇게 하고 이제 적으라고 적용점을 적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50개까지 풀고 나서 만약에 5개 틀렸으면 그 5개 문제를 다 오답 노트를 반드시 적어라.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이널 테스트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이널 테스트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푸시고 그래서 이것도 50개네요. 그래서 이제 미드텀 파이널 합치면 100개인데 다 끝나고 나서 이 100개 문제 푸는 것보다 여기 이제 적혀진 이 레슨 이 범위 다 마치면 이제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문법책을 추천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방학 기간 동안 보면 좋을 만한 리딩책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